암 환자분들을 네. 치료하다 보면 네. 처음에 암이라고 진단을 제가 이제 눈을 떼게 되면 아.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얼어붙지요. 그쵸, 얼어붙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시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과연 이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까? 훨씬 큽니다. 그렇죠. 제일 필요한 게 네.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는 도와주고 있는 의사들이 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치료를 결국 끝마치게 하고 치료가 잘 됐을 때 이제 그제서야 내가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의 하나의 이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발병 초기에 특별한 자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암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면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난소암인데요. 이 난소암을 비롯한 부인암의 명의로 불리는 분이 바로 이곳 부천 성모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천 성모병원 산부인과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해남입니다. 제 주 전공 분야는 부인 종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의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해남 교수님의 명성이 진짜 자자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천 성모병원을 찾는 여성 환자가 연인원 2만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중 40%가 부인과 진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질환으로 다들 오시나요? 부인암으로도 많이 오지만 아. 사실은 부인암보다가는 네. 그 양성 질환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 그렇죠. 다음에 난소에 생긴 낭종 이런 것들을 많이 오시고 물론 부인암도 찾아오십니다. 그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인암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이 부인암 중에서도 약간 악명 높은 질환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암으로는 사실 난소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소암 같은 경우는 네. 그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환자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네.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후도 좋지 않고 사망률도 부인암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암의 발생 연령대가 20, 3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발병 연령이 갑작스럽게 20, 30대가 된 거는 아니고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 20, 30대 분이 조금 더 그 과거에 비해서 산부인과를 찾는 횟수가 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네네. 일단 건강검진의 그렇죠. 발달, 그다음에 요즘 또 그 인식이 또 바뀌어서 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찾아가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요인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서구 네. 그 생활 습관을 따라가다 보니 체형도 또 그렇게 변하게 되고 다음에 일에 대한 강도가 요즘 많이 높아지다 보니 스트레스 또한 높아진 게 이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듣기에 이제 여성암 중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암이죠?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주사는 백신을 맞았고요. 2번. 이게 자궁경부암의 주 네. 원인은 네. 성경험을 통해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네.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것이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만 잘 맞으면 네. 아주 상당 부분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방 접종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이거는 주변에 반드시.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맞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도 맞는 게 좋다고 남자애들 맞추기도 유행이거든요. 엄마들끼리. 그거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원인 네. 제공자는 남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서구 중에서도 특히 네. 오스트레일리아, 즉 쉽게 말해 호주 네.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남자들도 다 국가 사업으로 어렸을 때 다 주사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네. 국가에서 또 맞춰주는 네네네. 거. 아, 그렇군요. 자궁경부암 그리고 자궁내막암은 그래도 비교적 완치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암센터에서 나오는 통계를 이렇게 활용해 보면 대충 5년 동안 살아계신 분,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한 네. 80% 정도가 되고 굉장히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이렇게 된 배경은 이 암이 치료가 잘 된다기보다는 네. 빨리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발견이. 이 두 암도 사실은 네. 굉장히 암이 진행돼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50%, 4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또 진료를 보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우리 이해남 교수님께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을까요? 오래된 경험이죠.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네. 27세 자궁경부암 환자였는데요. 27세. 예, 결혼도 하기 전이고 아기도 어머. 출산 경험도 없는 그런 네.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궁경부암이 어쨌든 아주 초기는 지났고 중간 정도 됐을 때 어머. 와서 네. 저희가 뭐 수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다 했습니다만 결국 재발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 재발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네. 모든 치료가 듣지 않아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앞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네. 호스피스 네. 완화 치료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나이가 너무 젊다 보니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한테 대질문을 합니다. 환자가 이 죽는다는 게 그냥 잠이 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너무 겁니다. 슬프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앞에서 뭐 그동안 삶을 정리하고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을 가지 못하고 네. 일반 병동에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게 참 지금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것은 참 누가 봐도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산부인과에 전공의가 되고 나서 그 일종의 훈련을 받았던 쉽게 말해 트레이닝을 받았던 병원이 강남 성모병원이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부인암의 아주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고 그분들이 하는 수술과 다음에 하는 환자 그 다루는 모습, 다음에 치유해 주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마음에 아주 많이 와닿았고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내리에 많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인암 중에서도 특히나 난소암이 사망률이 높다고 좀 전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눠졌는데, 근데 자궁경부암보다 치명적인 여성암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난소암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3분의 2 이상이 결국은 거의 말기에 가까운 병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됩니다. 아예 그러면 증상이 없나요? 거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 배가 좀 나오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이게 복수가 살이 차서 예, 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렇구나. 살이 쪄서 이렇다 생각해서 병원을 많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복수도 차나요? 네, 복수도 많이 찹니다. 근데 그걸 살이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복통이나 그런 것도 거의 없나요? 이제 엄마들은 그런 좀 증상이 참아서 막 나타날 때쯤 되면 이미 좀 정말 많이 늦은 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소암이 유방암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 난소암 환자의 한 20에서 25% 정도는 네. 그 유전성 질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유전자 질환 중에서 네. 유전자 중에서 BRCA라고 하는 암과 관련된 이 유전자가 네. 변이가 일어날 때 그때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소암 경우 한 20에서 25%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가 일어나는 환자들은 난소암 외에도 네. 유방암 발생률도 거의 80% 가깝게 아이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네. 이런 이상을 가진 분들은 네. 난소암 외에도 그 유방암도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방암도 같이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 그게 있군요. 저 이 진짜 어려운 난소암이잖아요. 이게 정말 그 초기 발견이 어려운. 그러면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 출산 경험이 적을수록 그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출산 경험이 왜냐하면 없거나 적은. 난소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일이라 하면 배란을 얘기하는데요. 이 배란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가 출산하지 않은 경우죠. 네, 네. 또 이제 폐경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 네. 뒤늦게 폐경하시는 분도 사실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아까도 저 얘기했지만 네. 그 BRCA라고 하는 그 난소암 관련 유전자 이상 변이를 가진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아주 자주 그 정기 검진을 받아보는 게 그나마 예방에 도움이 조금 된다고 보여집니다. BRCA 유전자 변이 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전자가 정확히 어떤 거길래 이게 사전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네. 이 BRCA 유전자라 하면 그 향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DNA 이상을 우리 몸에서 일어난 DNA 이상을 고쳐주는 그런 수리해주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리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수리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망가진 이 DNA가 네. 암을 일으키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그 남녀에 관계없이 유전이 되다 보니 그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BRCA 유전자 이상이 있다면 네. 자손들도 한 50% 정도에서는 남녀에 관계없이 50% 유전자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을 찾아온 환자 중에서도 이 BRCA 유전자 분석으로 암을 예방한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네, 이제 조금 오래된 지금 한 5, 6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찾아오신 환자분은 60대 중반이고요. 네. 이분도 난소암에 걸려서 오셨습니다. 저한테 아이고.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이제 꽤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온 말기암 환자였는데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이미 난소암으로 사망을 하셨고요. 그럼 가족이 진짜. 이분이 이제 이번에 걸려서 오신 겁니다. 네.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 역시 그 BRCA1 유전자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그 자매를 봤더니 막내 여동생분이 BRCA 유전자 이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분과 다음에 이 막내 여동생분의 자녀분 중에 그 결혼하시고 딸이 둘 있는 그런 여성분 또 마찬가지로 BRCA 유전자 이상이 있었습니다. 어떡해. 네. 이렇게 있다가 보니 네. 꽤 많은 이제 집안에서 그러네요. 노출이 됐습니다. 네. 이 막내 그 여동생분도 네. 처음에는 네. 당연히 그 안 하겠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몇 년을 끄시다가 몇
몇 년을 그, 끄셨군요. 예, 예. 자기의 딸이 그럼 결혼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하시겠다고. 하겠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시고 결국 예방적으로 양쪽 네. 난소하고 나팔관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수술 네. 후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떼낸 걸로 조직 검사를 나가봤더니 암이 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병이 어머.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천만다행이네요. 네네.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데 꾸준한 설득. 네. 이한환 교수님 너무 멋지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로 뭐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다시 한다는 병도 없는데 있는 장기를 떼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다고 하셨겠지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병, 이미 언니가 경험한 저런 난소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또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고 또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거를 당연히 환자한테 권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정말 설득을 많이 했죠. 하고 결국은 설득에 넘어가서 사시게 되고 덕분에 그분 따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비한시의 유전자 이상이 있긴 하지만 이분은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아마 초중반쯤에 제가 그 수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또 그런 소문이 있어요. 부인과 질환 수술에 있어서 정교함의 끝판왕이다. 그런데 그리고 복강경 수술의 대가시라고요. 최근 들어서 네. 이 복강경은 이제 하나의 부인암 포함해서 부인과 질환을 포함해서 부인암의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네. 특히 여성분들은 미용에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 네. 수술 후에도 나중에 생활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시다 네. 보니 많은 수술 큰 상처가 나는 것보다는 네. 작은 상처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복강경 수술이 더 이제 그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환에 따라서 개복 수술을 할지 복강경 수술을 할지 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환자들을 다 복강경 수술을 해주면 참 좋긴 한데 네. 질환에 따라서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하고 개복 수술을 했을 때 그 성적, 쉽게 말하면 예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좀 제법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것들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가 개복 치료가 돼 있습니다. 복강경으로는 개복 네. 수술만큼 그만큼 효율적으로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네. 같은 경우도 네. 한때 복강경이 유행했었습니다만 진짜요? 복강경 수술을 한 경우와 개복 네. 수술을 한 경우를 비교해봤더니 개복 수술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자궁경부암도 개복 수술이 표준이 됐습니다. 로봇 수술도 진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네. 로봇이 하는 건 아니고 죄송해요. 로봇 팔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원격 조정하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실에 네. 환자가 누워 계시면 거기에 이제 로봇이 설치가 되고 네. 그 로봇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원격 그 박스가 거기서 한 2, 3m 떨어진 같은 수술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박스 안에 네. 수술하시는 수술자분이 선생님, 들어가서 이제 그 로봇을 조정하는 거죠. 몇 가지 장점이 네. 있다면 일단 한 10배로 확대된 시야를 가지고 수술을 하다 보니 저희가 작게 그냥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그런 네. 작은 병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수술 시야를 조금 이게 더 확대가 이렇게 되나요?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로봇에 사용되는 팔이라고 하죠. 네. 우리는 이제 영어로 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로봇 팔이 네. 그 관절 각도 쉽게 말하면 사용되는 그 팔의 움직임이 사람이 움직이는 이 관절과 거의 똑같은 그 움직임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저 뒤쪽에 잘 보이지 않는 부위도 네. 손으로 돌려서 할 수 있듯이 로봇도 그게 가능해서 네. 훨씬 정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적다 보니 환자분이 통증도 조금 수술 후에도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감사 인사를 전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환자가 교수님을 만난 게 제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따뜻한 말씀과 세심한 배려, 환자지만 뭔가 대접받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칭찬글을 남기셨는데 이게 보통의 칭찬이 아니거든요. 보통 진료를 보태 어떻게 하시길래 이런 찬사가 올라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 암 환자분들을 네. 치료하다 보면 네. 처음에 암이라고 진단을 제가 이제 운을 떼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얼어붙지요. 그쵸, 얼어붙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시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과연 이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그럴까.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네. 환자의 의지가 네. 치료 효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그런가요? 생각은 듭니다. 제일 필요한 게 네. 그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 용기를 예. 북돋아 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치료를 계속 끝까지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죠. 네. 도와주고 있는 의사들이 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치료를 결국 끝마치게 하고 치료가 잘 됐을 때 이제 그제서야 아, 내가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의 하나의 이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답을 써줬던 분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 느끼시는지 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교직원 자선단체인 성가 자선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성가 자선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성가 자선회는 네. 저희 병원이 설립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만들어진 자선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교직원들 쉽게 말하면 네. 여기 의사 직군도 있고 간호사 직군, 네. 행정 직군도 있고 이런 네. 모든 병원에 근무하는 그 분들이 네.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네.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네. 사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뭐 복지 이런 것들이 네.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료나 수술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겨우 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바쁜 좀 정말 진료 보시고 수술하시고 그런데 이 성가 자선회 활동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일은 네. 저희 그 성가 자선의 그 총무 역할을 하고 계신 그 네. 수녀님 아유 이 또 열심히 활동 팀장님이시죠. 네. 다 맡고 네. 계십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팀장님이 일 너무 열심히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데 열심히다 네. 보니 네. 저라도 그냥 조금 놓아서 일종의 홍보 효과죠. 홍보 효과. 네. 이렇게 홍보 효과도 하고 그리고 그 저희 그 교수직 분들한테 조금 네. 더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성가 자선을 한 거지. 네. 실은 하는 일은 별반 없는 일종의 바지 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이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쨌든 최고의 그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도 하나의 진료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돈이 없어서 저희 병원을 뭐 찾아오는 어떤 자선회를 거쳐서 찾아오든 간에 돈에 관계없이 진료는 최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진료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진료 받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진료를 제대로 받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어바웃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아무래도 암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쉽고 예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저희 국가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렇죠. 또 바로 옆에 병원도 있고 하니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든지 아니면 불편하지 네. 않더라도 네. 시기가 되면 병원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좀 해서 병이 조금이라도 생기려고 할 때, 네. 아주 초기일 때 그때 네. 찾아서 치료하는 네. 것이 가장 아. 효과적이니 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꼭 챙겨서 네. 암으로부터 덜 고통받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최고의 진료를 베풀고자 노력하는 의사만큼 환자에 있어서 최선의 의사가 없겠죠. 이해남 교수님의 꼼꼼한 진료와 그리고 환자에 대한 남다른 성실함이 이 부익남에 있어서 명의가 될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환경인데요. 네, 너무 익숙하셨어요, 제가 교수님. 편안하게 그런데. 대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잘 들어주셨고 네, 어쨌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명의라는 얘기가 참 쑥스러운데요. 네, 명의는 아니고 어쨌든 그 환자분한테 네.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항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생은 어바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